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추정하고 있기로는 그 12월 3일에 사람들 불러 모으기 전에 윤석열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다. 아주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 최상목의 워딩이 마치 권한대행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일 권한대행의 자리에 오를 것 같은데 그 전에 지도부가 최 부총리에게 내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확답이 없다면 노종면 의원의 방법도 고심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민주당의 주요 전략 보고드리며 오늘 한덕수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비판받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영감님도 노력하신 것 같고 물밑에서 원내 지도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핵심은 왜 갑자기 예고도 없던 대국민 담화를 했느냐 이겁니다. 한덕수는 권한대행직을 오래 유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끝나버린 이유는 당연 김용현의 폭로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에 오늘 오전까지의 보도라 기타 국힘 내부 관계자의 보도를 여러 종합하면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설만 받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용현이 기자회견을 하더니 덕수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한덕수가 무조건 구속될 건이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중대 범죄에 대한 증언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원래 전략과 그리고 덕수를 날린다면 그 뒤에 있을 전략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24일 날 발의하나 내일 발의하나 타임라인 상에는 달라질 거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더 시간을 주고 민주당은 명분을 쌓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제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바로 탄핵하면은 역풍까지는 아니고 이제 민주당도 경제라든가 대외 신인도랑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정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할 수는 없고 명분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한덕수가 처음에는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야. 와이프 말을 들었나? 와이프가 어디 절에 갔다 왔나? 아니면 뭐 전보로 갔다 왔나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틀었다는 건데 어차피 내일 인사청문회 이제 보고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를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회의에. 그래서 본회의에 올려놓고 자 사인해. 싫어? 아 그럼 탄핵은 발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뭐 최상무국이 지금 뉘앙스로는 민주당이 이걸 다 들어줄 것 같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내일까지 지켜보는 걸로. 그래서 민주당이 뭐 나이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급 민주당이고 너무 잘하고 있다. 압박할 때 압박하고 또 살짝 풀어줄 때 풀어주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명 안 한다? 그럼 바로 타격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24일 날 하나, 뭐 내일 하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오늘 대법원에서도 재판관 대행 임명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또 한 번 압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괜찮다 그랬죠. 대법원이 괜찮다 그랬죠. 재판관 후보자들 여야 추천 3명 다 괜찮다 했단 말이야. 오로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권성동이밖에 없잖아요. 권영세도. 그러니까 여당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부안해동 하면 그럼 한덕수 너도 내란 가담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게다가 지금 탄핵안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 한덕수 탄핵안 집어넣은 게 뭐냐면 네. 불법적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소집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소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소집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그것도 국무회의실로 오라 한 게 아니야. 대통령실로 오라 그랬어. 그것도 모든 사람들 연락하지도 않고 11명만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정족수만 채우겠다. 그러면 너 불법적으로 윤석열과 뭔가 교감이 있었으니까 딱 요것만 불렀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본인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네. 또 윤석열이 당일날 개헌 발표한 다음에 뭐 쪽지 같은 거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씩 이렇게. 그렇죠. 최상국 공표했잖아. 나 받았다고. 그런데 한덕수는 지금 그런 말도 없고 하는 거 보면 그것도 뭔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했다면은 지금 본인은 시간 끌어가지고 뭐 이래갖고 해결될 거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생 말년에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잘 해라. 그런 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가 결정해야 될 게 네 개잖아요. 상설 특검에 대해서 후보자를 빨리 추천하라고 국회 요구하는 거. 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요 4개입니다. 요 4개인데 지금 여의도 바닥에 흘러나오는 거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안 한다. 그다음에 상설 특검이랑 헌재는 임명한다. 뭐 이런 게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헌재 후보자 3명 추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설 특검이나 내란 특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기소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사해가지고 상설이나 내란이나 특검에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니까. 김건희 특검은 우리가 정권 잡아서 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 후보자 3명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게 계속 버티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불안한 거는 물론 6대 빵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가도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정영식이 틀까봐. 네. 그럼 5대 1이면은 인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개 불안한 거고. 두 번째는 4월 8일 날 2명이 또 퇴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4월 8일 날 퇴임한 사람은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독수 돌리면 국회가 임명한 3명도 지금 통과 안 시켜주는데 대통령 임명한 2명은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헌재가 스탑이 되잖아요. 4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남은 2년 6개월을 한독수 대행으로 쭉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 쭉 가야 되는 거야. 한독수 그걸 노리나? 내가 하는 거야. 2년 6개월 동안. 네, 공감합니다. 원래 이거였는데 김용현이 튀어나와 한덕수가 깜빵에 들어갈 거를 폭로하니까 돌변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을 확실하게 접촉해서 딜을 칠 시기입니다. 최상목은 미르 재단을 기획해 단기간에 대기업의 모금을 이끌어낸 능력자였고 특검에 불려가 어떻게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는지 불기소된 인물이었습니다. 살려만 드릴게 하면 이번에 문건 던진 것처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이번 한덕수처럼 기다리기만 하면 답이 없습니다. 노종면 의원 카드도 적극 검토해서 현 상황이 초비상사태라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윤석열과 동급으로 규정해서 평생 감옥에서 콩밥을 먹게 해야 합니다. 떡수는 이제 내란죄 피의자로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과 보수층만 보고 가는 게 더 낫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계엄을 막으려 했으나 못 막았다는 한덕수의 주장을 어느 정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지만 헌재 재판관 임명까지 막고 나서자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이런 의구심은 이제 확신이 듭니다.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이 최상모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계엄 당시 부처 행동 지침을 전달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한덕수에게는 더 크고 포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겠냐는 의심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했을 법한 행동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반드시 천벌을 받길 바라며 관련해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추측 중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추정하고 있기로는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그 12월 3일에 사람들 불러 모으기 전에 윤석열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네. 아주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 한덕수가